자, 133페이지에 3번의 세율의 특례라는 내용입니다. 자, 세율의 특례 부분에 보시면 그게 2011년부터라는 내용이죠. 그죠? 그거 잠깐 보십시오. 자, 2011년부터는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세율은 종전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두 세율을 합한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법이 2011년 이전에는 옛날에는 이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따로 내고 등기할 때는 등록세라는 세금을 따로 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취득세, 등록세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냈는데 그게 2011년부터는 이제 두 가지 세금이 통합이 돼 가지고 등록세라는 세금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부터는 등록세가 폐지되고 취득세를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등기할 때 취득세를 내고 등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런 내용인데, 자, 문제는 뭐냐니까 이제 이게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두 개를 이제 통합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취득을 했는데 등기를 안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실제로는 취득을 안 했는데 등기는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실제로는 취득을 안 했지만 등기는 해야 된다. 그러면 등록세만 내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지금은 실제로 취득 안 했더라도 등기를 하려면 뭘 내야 됩니까?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죠? 또 반대의 경우에도, 그죠? 실제로는 취득을 했지만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 그죠? 그런 경우에도 지금은 또 취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에 세율의 특례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를 만들어 놓은 건데,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양가로 1번이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그거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갈로는 그거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양가로 1번에 해당하는 특례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중과 기준세율이란 건 뭐냐 하면 그 옆에 오른쪽에 보십시오. 그 옆에 오른쪽에 중과 기준세율은 1000분의 20이다 라고 되어 있죠. 1000분의 20은 2%입니다. 2%. 그럼 결론적으로 양가로 1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서 2%를 빼준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절판 보십시오. 자, 표준세율은 여기에 표준세율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2%를 빼준다. 그러면 매매일 때는 4%에서 2% 빼주면 2%가 되겠죠. 상속은 2.8%에서 2% 빼주면 0.8%. 증여는 3.5%에서 2% 빼주면 1.5%. 이제 그런 식으로 적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양가로 1번에 해당하는 특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부터 해서 동그라미 7번까지 나오는데 그거 다 할 필요는 없고 이제 그 중에 동그라미 1번이 있죠. 동그라미 1번.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는 기역, 니은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기역만 알면 됩니다. 기역.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6번. 일단 그렇게 체크를 하십시오. 그리고 동그라미 6번에 보니까 뭐 민법 몇 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입니다. 그래서 민법 몇 조 하는 게 그게 이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6번은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5페이지 보시면은 양가로 2번에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닌 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취득을 했는데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보십시오.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율로 한다. 그러면 양가로 2번에 해당하는 특례는 세율을 중과 기준세율, 그거를 세율로 적용한다, 이 말이죠. 즉 일반적인 표준세율 요거를 적용 안 하고 그냥 세율을 전부 다 몇 프로 적용하는 겁니까? 2%만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주로 어떤 거냐면 간주취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건축물의 개수라는 내용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뒷부분에 보십시오. 동그라미 2번에 뒷부분에 보시면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 동그라미 3번은 과점 주주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세 가지 다 어떤 취득입니까? 간주 취득. 그러면 간주 취득은 세법상 취득이죠. 그죠? 다른 법에서는 이거는 취득 아니잖아요. 세법상 취득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법상으로는 취득을 했지만 등기를 할 대상은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나머지 4번, 5번, 6번 이런 것들은 볼 필요 없고 쭉 내려와서 이제 나머지 내용 중에 니언하고 디귿하고 제일 밑에 7번에 보면 니언 디귿 있죠, 그죠? 그거 체크해 주시고 니언 디귿.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미음. 그래서 136페이지에 미음. 그래서 7번에 니언 디귿하고 미음하고 그거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특례세율 그거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특례세율이라는 것은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요게 먼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기초로 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특례세율입니다. 자, 특례세율은 이제 여기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표준세율에서 2%를 빼주는 거,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2% 요거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뭐라고 됐냐면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이다. 그리고 요거는 등기 대상이 아닌 취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는 취득이 아닌데 그런데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 거. 그죠? 그리고 요거는 세법상으로는 취득인데 그런데 등기를 해야 될 대상은 아닌 거. 그러니까 요거는 옛날로 따지면은 취득세는 안 내고 등록세만 내는 거. 요거는 옛날로 따지면 등록세는 안 내고 취득세만 내는 거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요게 공유물 분할입니다. 공유물 분할.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자, 공유물 분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공유물을 분할하면 분할을 해가지고 새로 취득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이미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는 겁니까? 공유물을 분할한다는 말은 그 이전에 이미 취득을 한 거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어떤 토지를 2005년도에 그죠? 공동 명의로 취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2005년도에 공동 명의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때 지분을 각각 2분의 1씩 해가지고 공유로 등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 당시에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다 냈겠죠. 그죠? 그런데 요거를 2020년에 요거를 뭘 하느냐? 공유물을 분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020년에 공유물을 분할할 때 뭘 해야 됩니까? 말로만 공유물 분할 그러면 분할이 됩니까? 안 되죠. 뭘 해야 됩니까? 공유물을 분할해서 분할 등기를 해야지 분할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분할 등기할 때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토지가 있는데 그죠? 그거를 이렇게 반을 잘라 가지고 요거 2분의 1은 갑의 소유, 요거 2분의 1은 을의 소유 이렇게 분할 등기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2분의 1을 갑이 새로 취득한 게 아니죠. 단지 등기만 하는 거잖아요. 을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때 이 특례를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 이거는 새로 취득한 게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 다 이런 비슷한 유형들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동그라미 2번에 1가구 1주택 하는 거 있죠. 그죠? 그거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 하는 그거 빼고 나머지 내용은 다 이런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1가구 1주택 그거는 뭐냐면 이제 상속으로 취득을 했는데 무주택인 사람이 1주택을 취득해 가지고 1가구 1주택이 됐다. 그러면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1가구 1주택일 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좀 줄여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거는 요런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원래는 상속이면 얼마입니까? 원래는 2.8%인데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2% 빼서 0.8%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1가구 1주택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외에 나머지 내용들이 있죠. 그죠? 그게 뭐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 됐는지 그런 것들도 다 이런 비슷한 개념들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요거 그죠? 요거 2% 적용하는 거, 그죠? 요거는 이제 등기 대상이 아닌, 그러면 이거는 세법상 취득이지만 등기할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어떤 겁니까? 주로 간주 취득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물의 개수 또는 토지의 지목 변경 또는 이제 과점 주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이제 나머지 기타 등등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제 요 중에 하나 주의하실 게 건축물을 개수를 하는데 이게 개수를 해가지고 만약에 면적이 증가를 한다. 만약에 개수를 해가지고 면적이 증가한다. 그러면 면적이 증가한 이거는 그냥 단순한 개수가 아니거든요. 면적이 증가하면 증가되는 요거는 증축에 해당되니까 이때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표준세율 증축에 대한 2.8% 적용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증가할 때 이때는 2.8%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있죠. 그죠? 135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에 그러나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개수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몇 프로 적용한다 되어 있습니까? 2.8%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례는 그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8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138페이지에 네모 2번에 중과세율. 자, 중과세율은 그게 1번의 개요 뭐 그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표 있죠. 그죠? 138페이지에 표가 중과세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표에 뒤에 나오는 설명이 여기 표에 다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표를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1번에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보니까 과밀 억제권력 어쩌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둘 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과밀 억제권력의 중과세인데 그 옆에 보니까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 곱하기 2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과 기준세율이 2%죠. 2%의 2배니까 4%.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과밀 억제권력의 중과세는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몇 프로입니까? 4% 이 말입니다. 그럼 7번 보시면 표준세율이 요건데 요거에 플러스 4%. 그러면 매매일 때는 8%, 상속은 6.8%, 증여는 7.5%, 신축 증축은 6.8%.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식으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게 동그라미 1번의 중과세. 근데 동그라미 1번은 내용을 읽어보시면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동그라미 1번은 신축 증축에만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매매나 상속이나 증여에 해당될 성격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도 그게 두 가지 내용인데 둘 다 뭐 대도시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대도시의 중과세인데 자, 그거는 옆에 보니까 표준세율에 곱하기 3배에서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 2% 곱하기 2배. 그러면 표준세율 3배에서 몇 프로를 빼는 겁니까?
4%를 뺀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칠판 보십시오. 만약에 매매다. 그러면 4%에 곱하기 3배 12%죠. 12%에서 4%를 빼니까 8%. 완전히 무슨 산수도 아니고 그죠? 그럼 만약에 신축 증축이다. 그죠? 그러면 2.8%에 곱하기 3배. 그러면 8.4%에서 4%를 빼니까 4.4%. 이해되시죠? 물론 시험에서 그걸 곱하기 뭐 계산하십시오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중과세율이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감은 잡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신축 정축일 때 2.8% 곱하기 3배 해서 이게 몇 프로입니까? 계산하십시오 이런 게 나오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사치성 재산은 별장, 골프장 뭐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표준세율에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 2%의 몇 배입니까? 4배. 그러면 플러스 8%죠. 그죠? 플러스 8%. 그러면 자, 칠판 보십시오. 매매일 때는 4%에 플러스 8%. 그러면 12%. 그죠? 만약에 증여는 3.5%에 플러스 8% 그러면 11.5%. 이해되시죠? 신축 증축이면 2.8%에 플러스 8% 그러면 10.8%. 아시겠죠? 그게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과세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십시오. 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위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곱하기 3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동그라미 1번이 과밀억제권역의 중과세입니다. 그러면 과밀억제권역의 중과세에 해당되는 그 부동산이 동그라미 2번의 대도시의 중과세 여기도 해당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동그라미 1번에 해당되는 부동산이 동그라미 2번에도 해당될 수 있다. 1번, 2번 둘 다 해당될 수 있다. 그러면은 1번, 2번을 각각 적용하는 게 아니고 동그라미 4번을 적용해 가지고 곱하기 3배 이렇게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은 이런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과세율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세 가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하고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될 때는 4번을 적용한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설명은 3번부터 먼저 나옵니다. 3번부터. 그래서 139페이지에 2번에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배 가는 게 있죠. 그죠? 요게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자, 그러면 칠판 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표준세율이고 그다음에 중과세율입니다. 자, 중과세율도 크게는 세 가지 내용인데 자, 첫 번째는 이제 표준세율. 표준세율에서 플러스 8%. 그죠? 요거는 뭐에 대한 중과세입니까?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표준세율에 플러스 4%. 요거는 과밀 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표준세율의 3배에서 4%를 빼는 거. 그죠? 요거는 대도시에 대한 중과세.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요 중에서 사치성 재산이라는 게 어떤 거냐? 자, 사치성 재산은 종류가 5가지입니다. 별장, 그다음에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그래서 139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그게 설명이 있죠. 그죠? 그게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그게 설명 보시면 그죠?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되고 자, 140페이지 보십시오.
자, 140페이지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사치성 재산이 뭐냐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칠판 보십시오. 자, 사치성 재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사치성 재산이 이렇게 5개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이 중에서 요거 고급 선박이죠. 선박. 그죠? 뭡니까? 배. 그러면 어떤 게 고급 선박이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고급 선박이 중과세 대상입니다. 까지만 알면 됩니다. 어떤 선박이 고급 선박이냐? 그거는 시험에서 안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고급 오락장. 그죠? 그러면 고급 오락장은 뭐가 고급 오락장이냐?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다음 중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요건 참고로 시험의 품위 유지 차원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다음 중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서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나이트클럽, 2번 캬바레, 3번 룸사롱, 4번 카지노 이렇게 나오면 욕 들어먹습니다. 아시겠죠? 방금 그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고급 오락장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단지 고급 오락장이 중과세 대상이다. 그거는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별장 딱 한 번 나왔습니다. 15년 전에 16회 시험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지문 몇 가지가 우리 책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어쩌다가 한번 나옵니다. 근데 나와봐야 한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별장은 별장만 가지고 한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골프장은 골프장만 가지고 한 문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고 골프장은 한 줄 정도가 나옵니다. 한 줄.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고급 주택은 한 3번 정도 나왔습니다. 3번 정도니까 평균적으로 10년에 한 번쯤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무슨 뜻인지만 알고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이 안에 너무 시시콜콜하게 안에 오만 것 때문까지 다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40페이지에 양가로 1번의 별장. 자, 그런데 이 별장이라는 게 제가 중간용어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별장이라는 거하고 세법에 규정된 별장이라는 거하고 그게 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별장, 그죠? 그럼 별장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림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별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거 별장 아닌데 하는 것도 별장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별장은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의를 보십시오.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별장은 주거용인데 늘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반대로 주거용인데 늘 사용한다. 그럼 주택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이 부동산이 주택이냐 별장이냐의 구분이 주거용인데 늘 사용한다. 그러면 주택. 주거용인데 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그러면 그거는 별장. 아시겠죠? 그러면 그게 동그라미 1번에 자, 별장은 금액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됩니까? 그런 금액 기준이 있습니까? 그럼 별장은 면적이 몇 평 이상이 돼야 됩니까? 없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내가 10평짜리 원룸이 하나 있습니다. 10평짜리 원룸이 있는데 1년 중에서 한 3일 정도 씁니다. 보통은 비어 있습니다. 그 원룸은 별장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별장 아니죠. 그죠? 세법상 기준으로는
별장입니다. 그럼 1년 중에 3일 쓰는데 왜 쓰느냐? 갔는데 잠깐 쉬다 옵니다. 뭡니까? 휴양, 피서, 위락의 용도입니다. 정확하게 세법상 별장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별장하고 세법에서 기준의 별장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것도 별장인가 싶은 게 세법상 별장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별장이라는 거 그건 당연히 별장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이제 시골에 있는 빈집, 그죠? 시골에 있는 빈집이 별장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 있는 빈집 이런 것들은 별장에서 제외한다라고 해서 그게 그 밑에 읍이나 면 지역에 일정한 농어촌 주택은 제외한다라고 이제 별도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원룸 시골에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무조건 별장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기억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가끔씩 요거를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별장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니은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별장으로 보는 경우에서 이제 이런 것들도 별장이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소유자 이외의 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임차인이 별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그것도 별장입니다. 누구한테 과세합니까? 임대인에게. 임대인에게 중과세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십시오. 자, 니은에 니은의 세 번째 줄에 쉼표 뒤에 쉼표 뒤에 보시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요걸 줄여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해 보니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오피스텔은 별장이죠.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디귿에 별장을 2명 이상 취득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시차를 두고 취득할 수도 있고 하더라도 중과세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읍면 지역의 농어촌 주택 국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뭐 그거는 일일이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 골프장. 자, 골프장은 첫 번째 줄을 보십시오. 첫 번째 중간에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그러면 골프장이 중과세 대상입니다. 그죠? 어떤 골프장이 중과세 대상입니까? 회원제 골프장. 자, 거기다가 하나 추가하십시오. 회원제 골프장 거기다가 신축, 신설, 증설. 회원제 골프장, 신설, 증설. 즉 뭐냐면 회원제 골프장을 새로 만들면 그게 중과세 대상입니다. 우리하고 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골프장을 만들 때 그때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회원제 골프장을 신설, 증설하는 거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골프장을 돈 주고 사면 중과세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골프 회원권을 사면 그것도 중과세 안 됩니다. 골프 회원권은 사치성 재산이 아닙니다. 골프장 자체를 어떻게 해야지 그 정도가 돼야 사치성 재산입니다. 아시겠죠? 고급 학장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4번에 고급 선박도 볼 필요 없고 고급 주택이 있죠. 자, 고급 주택은 말 그대로 주택인데 고급인 게 그죠? 주택인데 고급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주택이 고급이냐? 그죠? 그게 세법의 면적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거기에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44페이지에
자, 144페이지에 위에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미음 이렇게 5개의 기준입니다. 그 중에서 기역부터 리얼까지는 단독주택이고 미음은 공동주택인데 그 위에 설명을 읽어봐 가지고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게 밑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밑에 표로 정리된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단독주택은 자, 첫 번째 내용은 건물 면적이죠. 그죠? 건물 면적이 얼마입니까? 331 초과. 그러면 331이면 평수로 하면 100평. 그죠? 그리고 건물 가액 9천만 원이고 주택은 시가 표준액이 6억 초과. 그럼 여기에 주택 시가 표준액이라는 말은 개별 주택 가격, 토지 건물을 다 포함해서 개별 주택 가격이 6억 초과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개별 주택 가격은 고시된 가격이죠. 매매 가격이 6억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시된 가격이 6억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매매 가격은 10억 정도라고 추정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은 건물 평수가 100평 이상이고 100평이 넘고 그리고 토지를 포함해서 매매 가격이 최소 10억 이상이 되는 것. 아시겠죠? 그죠? 그런 단독주택이 세법상 고급주택이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면적이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 대지 면적은 662. 그러면 평수로 하면 200평. 그리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건물하고 대지하고 둘 다 평수를 충족해야 됩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아시겠죠? 둘 다 충족하면 당연히 고급주택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단독주택인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단독주택. 집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입니다. 아파트 말고. 아시겠죠? 단독주택인데 집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근데 뭐 쪼매난 소형 엘리베이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형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그죠? 적재 하중이 200kg 넘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200kg 같으면 보통은 승용으로 5인승 이상 정도 됩니다. 아시겠죠? 5인승까지는 안 되겠다. 한 4인승 정도 되겠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단독주택은 고급주택이냐? 엘리베이터 있는지 봤습니까? 단독주택에 집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고급주택입니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엘리베이터 하나만 갖고는 고급주택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 옆에 시가 표준액도 6억을 초과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있는데 집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시가 표준액 6억이 안 되더라. 그러면 고급주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그 밑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집 또는 67제곱미터 이상 수영장이 있는 집, 집안에 20평 이상 수영장이 있다. 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그런 집은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고급주택입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있는 집하고 에스컬레이터 있는 집하고 어느 집이 더 고급입니까? 에스컬레이터 있는 집이 더 고급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가 돼야 고급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공동주택은 그게 갈로 안에 공용 면적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전용 면적으로 245 또는 복층형이면 274를 초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용 면적으로 245 같으면은 평수로 하면은 대략 한 75평쯤 됩니다. 그게 전용 면적으로 75평이기 때문에 공용 면적을 포함하면 아마 한 100평쯤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옆에 시가 표준액도 6억을 초과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면적 기준하고 금액 기준이 다 충족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금액만 높다고 해서 그게 고급 주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에, 그죠? 서울에 무슨 주공 아파트, 그죠? 열 몇 평짜리가 20억 합니다. 그 고급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그 고급 주택 아닙니다. 금액은 크지만. 그죠? 근데 또 어떤 데 저 뭡니까?
저 산 밑에 이런 데 가면 그죠? 연립주택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게 150평짜리가 매매 가격이 5억 정도 합니다. 150평짜리 매매 가격이 5억이면 그건 고급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살고 있는 저거는 고급 주택이라 그럽니다. 150평짜리 연립주택 본 적 없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근데 법적으로는 그건 고급 주택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급 주택은 면적하고 금액하고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만 고급 주택입니다. 그래서 세법상 고급 주택에 해당하면 진짜 고급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뭐 이걸 일부러 지금 외울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이 정도가 고급이다라는 것만 감만 잡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때까지 봤던 집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집이 어떤 집이 있을까? 아시겠죠? 대충 머릿속에 그림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145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있죠. 중과세 제외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과밀 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자, 과밀 억제권역은 그 옆에 과밀 억제권역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으니까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과밀 억제권역은 법적으로 수도권 거기 양가로 1번에 오시면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 이래 돼 있는데 그냥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 수도권 지역 즉 서울 경기 인천 아시겠죠? 서울 경기 인천 그 수도권 지역의 인구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이렇게 해당될 때 중과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양가로 1번은 과밀 억제권역에서 둘째 줄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까지. 그러면 양가로 1번의 핵심은 뭐냐면 신축, 증축. 그래서 신축, 증축. 자, 그리고 양가로 2번에 마찬가지로 과밀 억제권역에서 세 번째 줄로 오시면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죠. 그죠? 그러면 자, 7번 보십시오. 자, 여기 이제 과밀 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는 여기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자, 과밀 억제권역에서 그죠? 본점 주사무소 이 말은 법인에 대한 내용이죠. 법인. 그죠? 법인. 그래서 이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본점 주사무소를 뭐 하는 겁니까? 신축하거나 또는 증축하는. 그러면 본점이나 주사무소라 하더라도 이걸 신축이나 증축하는 게 아니고 매매로 승계 취득하는 것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겠죠. 그죠? 요거는 신축이나 증축일 경우에. 그러면 요거는 표준세율의 플러스 4%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때 표준세율은 신축이나 증축에 대한 표준세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때 표준세율은 이거 전부 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말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2.8%에 플러스 4%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과밀 억제권역에서 뭐 합니까? 공장을 신설하거나 또는 뭡니까? 증설하는 거. 그럼 이것도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밀 억제권역의 중과세는 둘 다 공통적으로 신축, 증축, 신설, 증설이기 때문에 표준세율은 다 얼마입니까? 2.8%에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공장을 승계 취득하거나 또는 본점 주사무소를 승계 취득하거나 그러면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145페이지에 3번의 과밀 억제권역의 중과세, 4번의 과밀 억제권역 중과세입니다. 자, 그리고 146페이지 보시면은 5번의 대도시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자, 그것도 양가로 1번에 보십시오. 자, 양가로 1번에 보시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
관로는 무시하십시오.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등등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 관로가 많으니까 일단 건너뛰고 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러면 양가로 1번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또는 지점 등등을 설치를 하거나 또는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안으로 전입을 하거나 하면서 뭐를 취득하는 겁니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그때 부동산 취득하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중과세를 한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되겠죠? 자, 그리고 양가로 2번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7번 보십시오. 자, 요거도 이제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죠? 하나는 자, 대도시에서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하거나 또는 지점을 설치를 하거나 또는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안으로 전입을 하거나 그죠? 요거를 하면서 뭐를 취득하는 겁니까?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 결국은 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요거에 대한 중과세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물론 이때 부동산은 매매로 취득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신축이나 증축할 수도 있고 그죠? 이것처럼 신축, 증축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건 모든 취득을 다 말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또 하나가 대도시에서 공장을 뭐 합니까? 신설하거나 또는 증설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요거는 신설, 증설이죠. 그죠? 요거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대도시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과밀억제권역의 중과세하고 대도시 중과세하고 이게 두 개가 비슷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동그라미 여기에 과밀억제권역의 중과세에 해당하는 이 부동산이 대도시의 중과세에 해당하는 이 부동산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 공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과밀억제권역의 중과세하고 대도시의 중과세하고 이게 중복 적용된다라고 하면 요거를 각각 따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표준세율에 곱하기 3배를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138페이지 보십시오. 자, 138페이지에 표를 보시면 자, 표에 동그라미 1번은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그죠? 그게 두 가지 내용이 있죠. 그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대도시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거기도 두 가지가 있고 동그라미 3번에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그래서 중과세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자, 그 중에서 위에 동그라미 1번 즉 과밀억제권역 중과세하고 동그라미 2번 대도시의 중과세하고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곱하기 3배로 한다. 그럼 결국은 자, 요게 과밀억제권역 중과세하고 대도시의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된다는 말은 표준세율은 신축, 증축에 대한 세율이 표준세율이 되겠죠. 그죠? 요거하고 동시에 적용되려고 그러면은 신축, 증축일 때만 해당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표준세율이 곱하기 3배입니다라는 말은 2.8%에 곱하기 3배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되겠죠? 그래서 그건 이제 참고로만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걸 시험에서 그게 곱하기 3배면 몇 프로입니까? 계산하십시오.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념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과세율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7번 보십시오. 자,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이제 과세 요건에 대한 거죠.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이제 요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신고 납부에 대한 절차. 그죠? 그래서 그게 147페이지의 6절 내용입니다. 6절. 그리고 이제 6절에 납세 절차하고 나면 이제 맨 마지막에 비과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내용들 설명드리겠습니다.